조코피TV는 신차 저금리 상품의 대표 카동, 프리미엄 카드의 대표 파니니와 함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조코피TV의 조현일입니다. 자, 이제 폴 조지의 이 옵트인 그리고 트레이드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와 또 폴 조지 간에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골든스테이트 구단이나 또 폴 조지가 이야기한 건 아닙니다만 정확히 1년 전 제임스 하든의 클리퍼스 행과 너무 닮은 점이 많아서 그래서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죠. 자, 폴 조지는 모두가 아시다시피 플레이 옵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플레이 옵션이라 함은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죠. 옵트인을 해서 원 소속팀에 남고 1년 뒤에 FA가 되거나 아니면 옵트아웃해서 개런티된 보장된 금액을 포기하고 1년 빨리, 1년 더 젊었을 때 FA가 되는 그런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폴 조지의 원래 계획은 본인이 옵트아웃을 해서, 왜냐하면 폴 조지가 90년생이니까 이제 나이가 적지 않잖아요. 그래서 1년이라도 젊은 나이에 완벽하게 FA가 돼서 맥스 계약을 받고 필라델피아나 다른 팀으로 이적하는 게 시나리오였는데, 지금 폴 조지의 판단은 돌아가는 상황 자체가 본인에게 지금 맥스를 줄 수 있는 팀은 많지 않고, 특히나 플레이오프 컨텐더 혹은 우승 후보들 중에 맥스를 줄 만한 그런 룸이 있는 팀이 많지 않고, 또 폴 조지에게 맥스를 주길 꺼려하는 팀이 많다는 걸 본인이 지금 인지를 한 거죠. 인지를 하고 결국 옵트인을 하고 트레이드를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폴 조지가 옵트인을 한다면 결국 그거는 클리퍼스 잔류를 뜻하는 게 아니라 클리퍼스로부터 내가 트레이드가 되도록 강요하는 일종의 행위잖아요. 제임스 하든도 지난 시즌에 필라델피아를 떠나는 과정에서 데릴 모리와 완전히 척지고 나왔잖아요. 그런데 결국 옵트인을 했던 건 옵트인을 함으로써 나를 트레이드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그런 일종의 행위인데, 폴 조지가 옵트인을 하고 트레이드가 된다면 뉴욕 닉스와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관심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또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LA 클리퍼스 잔류 가능성 없나? 라고 묻는다면 일단 LA 클리퍼스의 방침은 확고합니다. 카와이 레너드에게 올해 1월이었죠. 3년간 150밀을 줬어요. 카와이 레너드에게 3년간 150밀의 연장 계약을 맺었는데, 폴 조지에게는 그만큼 금액을 줄 생각은 없다. 그리고 폴 조지가 연장 계약 맺는다면 3년일 것이다. 다만 기간은 좀 짧은 대신에 트레이드 거부권을 주겠다. 지금 이런 방침인데, 폴 조지는 지금 이마저도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거죠. 나는 무조건 맥스 계약을 받고 싶고, 그렇다면 나는 차라리 클리퍼스를 떠나서 내가 옵트인하고 트레이드 되고 그 팀과 맥스 계약을 맺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라는 게 지금 폴 조지의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모든 이런 기사들, 그다음에 트윗들 전부 다 폴 조지가 이대로라면 결국 옵트인하고 트레이드를 알아볼 것이다라는 이야기인데, 옵트인을 사실 하는 금액보다 더 좋은 오퍼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린 거죠. 그래서 폴 조지 입장에서 놓고 보면 어쨌든 옵트인은 하지만 내가 금액은 확보를 할 수 있죠. 폴 조지가 지금 다음 시즌 때 48.8밀을 받는단 말이죠. 49밀을 받는데 그 금액을 완벽하게 보장을 받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팀을 이제 골라가겠다라는 거죠. 옵트인하고 트레이드를 요청하면 보통은 내가 가고 싶은 팀을 한두 팀 정도는 정해놓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딱 한 팀을 지정을 해버리면 LA 클리퍼스 같은 원소속 팀들은 진짜 머리가 아픈 거죠. 예를 들어서 두 팀이다, 세 팀이다. 그러면 어느 정도 협상을 하고 또 저울질을 할 수가 있는데, 딱 한 팀을 해버리면 아주 골아픈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폴 조지는 인디애나에서 오클라호마 시티 가는 과정에서도 레이커스 언급하기도 했었고, 또 인디애나 페이서스 팬들에게도 굉장히 상처를 주고 갔었거든요. 폴 조지가 그래서 스네이크 같다, 뱀 같다, 또 이런 비판을 받기도 했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폴 조지가 몇 개 팀을 언급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클리퍼스 입장에서는 폴 조지가 옵트인하고 트레이드를 요청하는 게 절대 갑의 위치가 아닙니다. 선수가 갑이 되는 거지.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맥스를 줄 만큼 캡 룸이 비어있는 팀도 많지 않고, 그리고 필라델피아가 비어있는데 필라델피아는 무언가 폴 조지 영입을 놓고 약간은 여론전을 펼치는 기색이 역력하고, 폴 조지 본인도 필라델피아로도 갈 수는 있겠지만 필라델피아가 지금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결국 폴 조지는 또 다른 옵션을 살펴봐야 될 거고, 또 제임스 하든에게도 들은 게 있지 않을까요? 제임스 하든과 또 데릴 모리가 워낙 또 사이가 좋지 않은데 그런 부분도 분명히 영향이 있을 테고, 그렇기 때문에 필라델피아와는 이렇게 되면 만약에 옵트인을 한다면 필라델피아로 갈 가능성은
아예 그냥 제로의 수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충분히 룸이 있는 곳은 우승 후보가 아니거나, 그러니까 폴 조지도 이제 말년에 우승을 노려야 되면서 내가 돈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뭐 아니면 선수들 간의 타임라인이 맞지 않거나, 이런 곳은 이제 FA로 선택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결국 옵트인을 해놓고 그 다음에 본인이 가고 싶은 팀을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뭐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잖아요. 만약에 지금 한간의 루머대로 뉴욕 닉스나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관심을 갖는데 폴 조지를 데려왔을 때 이거 만약에 맥스 계약 안 해주면 어떡하냐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트레이드가 되잖아요. 폴 조지가 그냥 FA로서 새로운 팀으로 가는 게 아니라 트레이드를 하기 때문에 폴 조지만큼의 반대급부가 또 폴 조지를 영입하는 팀 입장에서는 나가는 거잖아요. 그만큼의 내가 자산과 에셋을 쓰기 때문에 내가 그런 자산을 쓰면서까지 데려온 선수와는 맥스 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는, 혹은 연장 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는 그런 뭐 당위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옵트인하고 트레이드 돼서 연장 계약을 맺지 못하는 경우는 많이 없다는 거죠. 제임스 하든이 이런 방식으로 필리를 떠나서 클리퍼스로 이적을 했는데, 제임스 하든은 폴 조지의 계약 상황을 보고 본인도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제임스 하든도 FA니까. 어떻게 놓고 본다면 LA 클리퍼스는 그런 식으로 제임스 하든을 데려왔지만, 또 반대로 폴 조지를 그런 식으로 또 내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을 지금 2년 연속 맞이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뭐 많은 인사이도 올라오고 있지만 뉴욕 닉스,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지금 폴 조지를 영입할 수 있는 혹은 굉장히 관심 있는 두 팀으로 꼽히고 있고, 자, 이렇게 됐을 때 LA 클리퍼스 같은 경우에는 폴 조지가 옵트인을 하면 에이프런 초과입니다. 그래서 에이프런을 초과하게 되면 선수를 붙여서 팔지 못해요. 그러니까 폴 조지 단독으로만 팔 수 있습니다. 물론 LA 클리퍼스가 정말 뭐 에이프런 초과하지 않았다면 PJ 터커처럼 악성 계약자를 붙여서 셀러리 덤프로 팔고 싶겠죠. 그런데 다대 1 트레이드가 안 돼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클리퍼스가 더 불리한 거고,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뉴욕 닉스는 뭐 줄리어스 랜들, 그리고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는 크리스 폴을 활용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도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크리스 폴의 계약을 전환시킨 다음에 그래야지 30mm 보장이 되고 셀러리 매칭이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뭐 다른 것들을 붙여서 팔 수 있을 텐데, 만약에 트레이드가 보장을 전환하고 나서 파토가 났어. 이렇게 되면 골든스테이트는 완전히 그냥 세대는 거죠. 왜냐하면 크리스 폴이 30mm 고스란히 잡혔는데 처리를 못하게 되는 거니까. 그렇다고 해서 크리스 폴이 뭐 전성기를 달리는 선수라서 딱 이 선수를 트레이드 시장에 내놨을 때 엄청나게 뭐 인기가 높은 매물이냐? 아니죠. 누가 백업 선수를 지금 30mm에 쓰고 싶어 하겠어요. 그래서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도 관심은 있지만 크리스 폴의 계약을 보장으로 전환해줘야 된다는 그런 리스크가 뒤따릅니다. 자, 그리고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는 또 이런 루머가 있었죠. 조나단 쿠민가는 팔지 않을 것이다. 다만 올 NBA 선수급일 경우에는 쿠민가를 트레이드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폴 조지는 어쨌든 올스타가 아니라 그보다 위인 올 NBA급이잖아요. 나이를 떠나서. 자, 그렇다면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일단 첫 번째 리스크를 감내하더라도 크리스 폴의 30mm 연봉을 보장하는 것이 우선시 돼야 된다. 다만 모든 게 확정적인 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큰 위험 요소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는 뭐 굉장히 산적한 문제들이 뭐 많습니다. 일단 클레이 탐슨의 뭐 FA 계약 여부, 계약 개런티 여부. 그런데 만약에 폴 조지를 영입하고자 하는 마음이 정말 크다면, 일단 클레이 탐슨이 떠난다는 가정이 이루어졌을 때 저는 폴 조지를 영입하고 싶어하는 골든스테이트 열망이 훨씬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폴 조지는 뭐 만약에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로 간다고 친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투웨이 플레이어입니다. 최근에 기복이 심해졌고, 그 다음에 뭐 포스트 시즌 플레이오프 때 그렇게 강한 선수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수비력은 여전히 훌륭해요. 그리고 나이가 들었을 때 내가 공격에만 신경 쓰느라 수비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폴 조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폴 조지는 여전히 빼어난 수비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스테픈 커리의 백코트 파트너로 뛰기에는 클레이 탐슨보다는 현 시점에서 훨씬 더 좋은 선수죠. 그래서 두 가지 선행 조건, 클레이 탐슨이 그냥 걸어 나간다. 두 번째, 크리스 폴의 계약을 보장으로 전환하는 그런 리스크를 감내한다면 폴 조지 트레이드는 충분히 가능하죠. 자, 클리퍼스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옵트인하면 클리퍼스는 에이프런을 초과하게 돼요. 그래서 에이프런이 넘게 되면 뭐 다대 1 트레이드도 안 되지만 샐러리 매치를 100% 이하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모로 클리퍼스 입장에서는 골치가 아파져요. 그리고 빨리 처리하고 싶어 하겠죠. 만약에 트레이드 안 해준다? 그러면 폴 조지는 클리퍼스에서 언해피 띄우고 뭐 태업까지는 아니겠지만 100% 온전히 마음을 쏟지 못하겠죠. 그리고 클리퍼스는 이제 인투이돔이라는 어마어마한 구장을 새롭게 개장하고 또 티켓도 많이 팔아야 되고 또 흥행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측면 때문에 또 카와이 레너드와는 1월에 미리 계약을 맺은 거잖아요.
그런데 폴 조지처럼 팀에 마음이 없는 선수를 데리고서 새로운 시작을 가져간다? 이럴 가능성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옵트인을 하면 폴 조지는 클리퍼스를 떠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폴 조지가 트레이드 시장에 나왔을 때 뉴욕 닉스나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이외에 또 다른 팀들도 충분히 관심을 가지겠지만 둘 중에 한 팀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는 얼마 전에 마이크 던니비 단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트레이드를 하기보다는 선수의 발전을 통해서 로스터를 강화시키고자 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물론 뭐 크리스 폴 웨이브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옵션이 열려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트레이드보다는 젊은 선수들의 발전을 도모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이크 던니비 단장의 말을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취임하자마자 이런 얘기 해놓고 조던 풀 트레이드 했거든요. 바로 트레이드 했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서. 제 기억에 뭐 일주일 정도 전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단장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고, 저는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지금 클리퍼스와 물밑 작업을 하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크리스 폴의 계약 여부를 6월 28일까지 결정해야 돼요. 그렇다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날짜를 크리스 폴과 합의해서 뒤로 미룰 수는 있는데, 또 LA 클리퍼스도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만 바라보기보다는 최대한 본인들도 많이 받아와야 되고 많이 뜯어내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정말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이 굉장히 빠르게 결정이 되진 않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미 물밑에서는 협상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크리스 폴의 샐러리와 그 다음에 젊은 선수들과 뭐 픽으로 구성이 될 텐데, 이걸 클리퍼스가 받아들인다면 정말 빠르게 또 딜이 진척이 될 수도 있겠지만, 또 LA 클리퍼스도 여기저기 또 계산기를 두들겨 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NBA는 이래서 오프시즌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선수 드래프트도 있고 또 FA도 있지만 또 이런 트레이드까지, 또 옵트인 했을 때, 그 다음에 또 뭐 세컨 에이프런을 초과했을 때 이런 아주 복잡한 규정이 있는데, 그만큼 또 알고 보면 재밌는 게 NBA 오프시즌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상 폴 조지 관련 컨텐츠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